2015년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이 토요일입니다. 우리 학당이 내일 문을 여는 날이고요. 임상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님이 오셔서 살아온 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 지금 하시는 일, 어린이들에게 꿈, 이런 이야기를 손자, 손녀 같이 생각하고 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내일 오후에 갖게 됩니다. 기대되죠? 소리와 미소는 시험이 소리가 제일 먼저, 그리고 미소가 고 이튿날인가 이렇게. 하여튼 지난주에 시험이 기말고사 다 끝났어요. 그리고 부강은 현규, 희원이, 운경이 얘들은 오늘이에요. 아이들이 힘들 거예요. 그 공부해야 되는 압박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내가 어제 소리하고 미소가 이제 시험이 끝나서, 아직 부강애들은 시험이 안 끝났으니까 안 되고, 걔들을 가서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전에 나갈 일이 있어서 오면서 데리고 들어오면 일부러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학교에서 바로 내 차를 타고 둘 다 여기 와서 숙제가 있으면 여기서 하고 저녁을 먹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오다 보니까 숙제할 시간이 적더라고요. 4시 15분에 마지막 소리가 탔는가. 그런데 공부를 그 가방을 펴놓고 해야지 했다가, 야, 공부하지 말고 그냥 놀자. 내가 일부러 이래 봤어요. 안 돼요. 그 공부하러 안 하면 뭔 상관 있어. 선생님이 야단쳐? 공부 숙제 해야 돼요. 야, 숙제 하지 마. 오늘 할아버지한테 왔는데 놀아야지 숙제. 숙제 안 해가지고 하면 무슨 상관 있어. 선생님이 때리면 손바닥 한 대 맞지 왜 숙제 안 했느냐 그러면, 이야기 할아버지가 못하게 했다고 그래. 이야기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러거든. 그 세종인성학당 가서 한번 보라고 해. 야, 숙제를 안 해가 보는 날도 있어야지. 그 숙제가. 이야, 애들이 그 숙제가 머릿속에 이게 굴레가 됐어요. 딱 그냥 사슬이 돼 있어요. 쇠사슬이. 제가 그 숙제를 잘 안 해가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공부할 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현규와 미소한테 이야기했지만, 공부를 집에 와서 참 안 하던 시절이 거의 대부분 집에 와서 공부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실에서 충실하게 했습니다. 옆에서 건드려도 그러니까 저는 주시했어요. 잘 들으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숙제를 안 한 이유가, 그때에 4, 5학년 이때에도 제가 웅변을 했지만, 웅변을 하니까 좀 열애였지만, 그때는 시험지를 원지라고 해서 그걸 긁어가지고 가리방으로, 등사판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저는 이 등사판으로다 가리방을 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시험지를 썼습니다. 그거를 쓴다고 소문이 나니까 뾰족한 그 촉 같은 쇠꽃 끝으로 된 거, 요즘 아이들 몰라요. 등사판으로 미는 거, 등사기. 그걸 소문 나니까 저학년 선생님들이, 광로야 너 언제는 내 것 좀 해, 언제는 내 것 좀 해서 늘 그걸 했어요. 아주 특이했죠. 글씨를 잘 쓴다고. 그리고 그 등사판으로 할 것은요, 잘못 쓰면 그 원지가 찢어져요. 찢어져가지고 글씨가 시커멓게 나와요. 잘 써야 돼요. 아주 고르게. 그걸 해서 또 등사판으로 가서 미립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남아가지고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몇 반, 3학년 몇 반, 2학년 몇 반, 4학년 몇 반 이걸 밀어서 이거를 다 만들어서 주고 왔어요. 숙제 안 했죠. 어려서부터 제가 침착했습니다. 막 나대고 막 들고 뛰고 이걸 안 했어요. 그냥 분위기에 금방 휩싸이고 그런 것을
그 민감하지는 거. 뭘 하나 만져도 우리 아들도 이걸 하나 만지면은 손을 이렇게 대기 전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봐. 엄마를 쳐다봐. 이렇게 한번 이거를 종을 한번 쳐보고 싶은 거예요. 종을. 근데 우리 아들 이야기예요. 종을 한번 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그리고 아버지를 쳐다봐. 쳐봐 괜찮아 쳐봐. 그러면 쳐보는데 살짝 쳐가지고 소리가 안 나요. 이런 식이야. 제가 그랬어요. 또 덤벙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침착한 게 좋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침착했는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간에 참 침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랐어요. 그렇게 차분한 것이 그게 훈련으로 된 건지 저절로 그렇게 된 건지 돌다리를 의심하면서 건너는 그런 형이죠. 하여튼 매사에 그렇게 신중했어요. 근데 우리 미소나 소리나 희원이는 신만 신으면 내뛰거든. 이거 이번에는 꼭 고쳐가지고 옵니다. 워싱턴에 가서 그거 못하게 해가지고 옵니다. 미국의 제니 아빠는 어떤 아빠일 것 같냐니까 아주 자상하고 너그러운 아빠일 것 같대. 그래, 사실은 반대다. 사실은 아주 그럼 엄격한 아빠예요. 할아버지가 딴 사람이지. 할아버지가 딴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엄격합니다. 근데 괜히 엄격할 일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경우에는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 가서 제니 아빠한테 공연히 그 야단 맞을 일이 안 생길까네. 그 걱정. 나는 아이들을 야단을 안 쳐요. 미국에서도 그랬고. 근데 젊은 날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는 그렇게 엄격했습니다. 엄격한 한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교회 예배에서입니다. 그때가 가장 엄격한 때예요. 제가 교회 와서 예배 도중에 어린 예배는 저쪽에 딴 데서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니니까 인원이 많지 않은 100명 정도 모이는 게 어린 예배에 같이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50명 이럴 때는 같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자세가 1시간 방송하는 것 같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느냐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러다 말이게 움직이면 내가 이거를 그냥 꿀밤을 사정없이 주워 박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때리고 키우질 않았어요. 평생 손을 안 댔어요. 아이들 둘 다 손을 안 댔어요. 공부하라 이걸 안 했어요. 그런데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린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때 해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 경건이 몸에 뱄어요. 탁 앉아가지고 그것만 하면 다른 생활은 다 지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그 북왕초등학교 우리 학동들이 시험을 잘 봐야 되겠죠. 어제까지는 7시에 학원에서 7시까지 했고 그전에는 5시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해방이 되는 것 같으네요. 아이들 그거 힘들어요. 소리는 수학을 망쳤대요. 소리가 아니라 미소. 소리는 수학을 잘한 것 같아요. 어제 웅경이 보고 내가 웅경이 스카이프 전화 왔길래 물어봤어요. 웅경이가요 스카이프 전화를 안 한 날이 손꼽아서 그 이후 한두 번입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안 했다. 나는 깜빡 잊어버리고 안 했다고 문자가 들어오고. 그거 왜 할까? 애가 그 규정과 규범에 자유롭지 못하게 매여서 그럴까? 글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이가 뭘 한다 하면 하는 아이입니다. 아주 좋은 버릇이에요. 웅경이 엄마 아빠가 걔의 그런 장점을 잘 길러줘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한자
3급, 2급 이런 걸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꾸준하다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학문입니다. 그 실력은 아무도 못 따라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거예요. 날고 기는 토끼를, 그 잘 뛰는 토끼를 거북이가 이기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꾸준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런 것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스마트폰에 빠지고, 그리고 신만 신으면 내 달려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이런 안정감이 없는, 그런 것을 어떻게, 그거를 고쳐줘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그걸 깨놓고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은근하게 그걸 고쳐서 침착하게. 하도 이야기했더니 어제 소리하고 미소가 와서 여기 있는 동안에, 들고 뛴 적이 없어요. 조치원 전통시장에를 들려왔거든요. 시장에 갔는데 어디로 할아버지가 가는 걸 봐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반경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끝까지 뒤에 따라오는데요. 딱한 생각도 들고, 아예 의미가 없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부는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기잡이 비유예요. 고기를 아무리 갖다 풍족하게 먹여도 잡아다 주는 고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가 잡아먹을 줄 아는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치라는 거죠.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 공부하는 방법이 시대에 따라 달라요. 그 한때는 뭐 연필로만 쓰잖아요. 지금 연필로 안 써도 돼요. 워드로 쓰면 돼요. 워드로. 글을 쓰든 문서를 만들든 다 원대, 편지를 쓰든 다 이메일로 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세월이. 그러니까 컴퓨터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학교가 이걸 안 해요. 지금 세상에 그 필요가 이게 필요한데.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교육을 학교가 안 해요. 이게 참 때려 죽일 놈 학교, 이거 참 환장하겠어. 내가 볼 때 스마트폰 교육 시간을 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문제가 되니까. 아니 그 교과서가 그 정해서 국수 사과만 교과서입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국어를 교과서로 택한 사람이 누군데? 왜? 수학은 왜 집어넣는데? 누가 사회 과학을, 옛날엔 자연이라 그랬지 과학으로 바꿨어 요즘에. 그것만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닥친 현안은 뭐냐 하면 스마트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고 일주일에 2시간이고 스마트폰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돼. 학교에서 스마트폰이 무엇인가. 세상에 나오면 스마트폰 세상인데 모두가 들고 있잖아. 여기는 지하철이 없지만 지하철에 가면 다 그거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인데, 제일 큰 현실인데 스마트폰을 안 가르쳐. 아유, 내가 그냥 문교부장 아니면 당장 스마트폰 특별 시간을 일주일에 3시간씩 딱딱 만들어. 월수금으로 딱딱 만들어가지고 스마트폰은요, 도서관입니다. 그건 자기의 지식 창고예요. 재료야. 김치. 근데 스마트폰 가지고서,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맛이 갈까? 내가 어제 미소한테 그랬어. 너는 스마트폰 중독 지수가 100이라면은 희원이는 75고, 소리는 50이고, 현규는 25, 은경이 15, 10. 스마트폰 이거는 한자 단어가 뭔가, 영어가 뭔가, 여가 어디지? 지도를 본다든가. 이게 뭐지? 건물 있으면 검색을 해본다든가. 아니, 내가 지금 뭐 어디가 있는 거야? 쌍곡계곡이 어딘가를 본다든가. 7번산 산장 뭐 어디에 있다든가. 대전선 몇 킬로라든가. 이게요,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앞으로는 상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뭡니까? 그것이. 증강현실. 이제 3D
세상으로 가상현실 이상의 가상현실과 다른 증강현실 시대. 이 세월이 이제는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이 공부하는 도구가 된 세월이 왔는데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처음부터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어떤 현상이 옵니까?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면 자아가 상실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 불러도 내가 자다가 깬 거 그냥 뭐지 다 굴었어요? 이 시기예요. 개가 찢었다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뇌를 파먹는 벌레가 들어있어요. 그래, 벌레가. 이제 알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서울이는 스마트폰 중독 지수가 50%밖에 안 되게 스마트폰 중독이 별로 안 돼 있어요. 근데 셋이 어울리면 그 개가 갑자기 80, 90으로 올라가요. 똑같이 그걸 붙잡고. 왜 그러면 그런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미국에 가면은 스마트폰 그거로다가 이제 통화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미소도 그 스마트폰을 내주긴 내줘야 돼요. 조금씩 이제 할아버지 만나면 좀 덜 하는데, 그거는 전혀 훈련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뭐라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조금 덜 하는 것 뿐인 걸로 알아요. 진심으로 스마트폰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복 동작이요. 연결이 안 된, 개통 안 된 꽁폰, 허폰. 그거 가지고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막 거기들 손 보통 바른 게 아닙니다. 막 이 손가락이 뭐 10개가 막 계속 타타타타 어떤 데 소리가 들려요. 이야, 저렇게 중독된 아이들이 흔치 않은데, 그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미소가 100이라면 할 때, 미소가 실은 뭐 80인지 70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을,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그 학원이, 인성학원이 생겨야 돼요. 인성학당. 지금 이제 7월 21일, 한 열흘 남았죠? 열흘이면 인성지능법이 발효됩니다. 인성지능법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느냐. 학원계에 새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 여기 2층도 태권도 학원에 간판을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태권도 인성교육이라고 차에다가 크게 쓰고 댕겨요. 요가도 인성교육, 태권도도 인성교육, 무용도 인성교육, 춤도 인성교육, 세상 것이 다 인성교육이라는 간판을 다 걸고 있어요. 그래서 인성교육에 강사 자격증을 준다고 49만 원씩 해서 지금 서울이고 대전이고 난리예요. 49만 원을 내면은 석 달간 한 4시간씩 몇 시간 정규 코스를 받으면 인성교육, 지도사, 인성지도사 자격증 8급서부터 시작해. 8, 7, 6에서 1급까지 이렇게 했어요. 이제 8급은 초등학생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1급 강사 자격증을 줄 테니까 49만 원을 내라고 무지하게 몰려요. 퇴직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요. 서울에는 여의도에 그죠 엄청납니다. 나 거기 나가는 사람도 만나가지고 나한테 그걸 가지고 소개를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황당하던가. 내가 가서 그거 배워가지고 인성지도사 자격증 땄다고. 자격증이지.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정부가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이세종 인성학당에서 천광로 학당장에 준 거하고 같은 경우예요. 이거 안 받은 것보다 낫지, 당연히. 훌륭하죠. 법을 가지고 인성, 지도사, 그 법에 있는 거. 그런데요, 이 인성교육진흥법이 이게요, 연락에 달려가는데, 전국이 다 달려가는데, 어린이들 인성교육, 앞으로는 대학에 이거 정규 과목이 돼서 대학에 필수가 돼요, 이게. 시험 칠 적에. 그러니까 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답을 못 쓸 것 같으면 대학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정규 과목이 되니까. 전국이 달려가고 있는데 전부 다 시궁에서
그 달려가봤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어.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공인할 수가 없고 학자가 공인한 게 없어요. 책이 없어요. 인성교육에 대한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에 그 가봤자 다 소용없어요. 괜히 배워놓고서 내가 인성교육 지도사다 하는 것뿐인데 그 누가 써줍니까? 석 달 일주일에 토요일날 금요일날 뭐 한 번씩 가가지고 그래서 배워가지고 인성교육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인성교육은 뭐예요? 핵심 가치 덕목이 예, 효, 배려, 나눔, 봉사 뭐 이런 거다. 그게 아까 말한 국민교육이 평등교육이라고 하고 같은 거예요. 사람으로서 기본 예의를 지키고. 그런데 그 인성교육은 어떤 데 나오냐? 변호사가 성추행을 했다. 이런 것은 다른 거예요. 변호사가 인사할 줄 몰라? 변호사가 예의를 몰라요? 변호사가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인성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삶을 나답게 이끌어가서 내가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가치와 보람이 다른 데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행복을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대를 물려주는 건데, 이게 추상적 개념이야. 이게 관념적이에요. 이게 무슨 뭐 수학적인 공식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쓴 건데, 그 앞으로는요 이 인성 학원이 생길 거예요. 아마 우리 세종인성학당은 이거 말하자면 인성학원입니다. 돈을 안 받고 그러는 학원이라 그렇지 이게 학원이에요. 학당이나 학원이나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학당이나 학원이나. 그렇죠? 앞으로 학원도요 그 시설 위주 학원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그 수학 학원을 1,500만 원짜리가 대전과 세종에 문을 열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알아냈어요. 제가 어제 알아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검색을 오늘 좀 해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나한테 뻥을 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1년에 1,500만 원이란 모를까? 한 달에 1,500만 원? 토요일 일요일 4시간씩 하고서 1,500만 원. 그러면 강남에도 그런 학원이 없어요. 그러면 1년에 얼마 드는 겁니까? 1억 8천이요? 아무래도 건강인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학원을 이제 간판도 알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학원, 그 학원 중에 학원, 최고의 학원은 인성학당 같은. 근데 이것이 영리적인 게 목적이 되면, 제밥이 목적이 되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그건 인성이 아니에요. 우선 그렇다고요 공짜로 와서 학원 강사하라고는 못하지, 만일에 내가 학원을 한다면. 그러나 적어도 의리뻑적하게 안내 데스크부터 막 그냥 엄청나게 막 단장해놓고 뒤에다 간판 걸어놓고 들어오면 막 그냥 뭐요 청와대 들어가? 학원들이 지금 그게 문제예요. 학원은 천막을 쳐놨더라도 내용이 문제. 교실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가르치는 무엇이냐가 학원의 알맹이가 돼. 세종에 나이가 좀 젊었다면, 내가 세종에 젊어서는 물론 컨설팅 한다고 안 했지만 세종에다가 진짜 인성 학원을 한번 해보겠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생각, 논술. 이거는요 국문학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국문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엇입니까? 장사를 해도 말로 하고, 애교를 해도 말로 하고, 의사도 말로 하고, 하다못해 기술자도 말로 하고, 과학자도 말이에요. 말이라는 건 뭐예요? 내 조직을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건 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훈련이에요. 그래서 인성학당, 인성학원, 무슨 스피치 학원,
응? 그런 학원이라고 하지 말고 두뇌 학원. 이 머리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물도 바뀝니다. 내 힘도 바뀌어요. 골격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쓰는 학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종인성학당은 머리 학원이에요. 두뇌 학원이 두뇌 학당이에요. 두뇌 학당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부모 가치래요. 부모 가치. 부모들은 공부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랫동안 했다고 했던 한국사이버인생대학에는 아버지 학이라는 게 있고 어머니 학이라는 게 있고 그거 다 있어요. 지금도 그 자료들이 엄청난 게 있어요. 사실은 엄마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종에다가 내가 학원을 만일에 만든다면 되고 안 되는 건 이제 그거 문제 경제 논리라 내가 잘 모르지만 근데 이해가 가기는 바로 이 학원이 될 거예요. 무슨 학원? 엄마 학원을 만드는 엄마 학원. 엄마들이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교육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오지만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지만 엄마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이나 반드시 엄마들 공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지도하는 것이 좋은가 아무리 학교에서 해도요. 집에 가서 쏟아내버리는 일도 아니에요. 학교하고 엄마하고 둘 중에 누가 옳으냐를 아이들이 하루에 10번씩 판단을 해요. 근데 선생이 옳으냐 엄마가 옳으냐 어린이들은 엄마가 옳다고 생각. 엄마가 하지 말란 그만이에요. 아버지가 하지 말란 그만이에요. 현규가 아무리 이야기 할아버지가 좋아도 현규 아버지가 야 서울 가야 돼 그렇게 하면 서울 가요. 이야기 할아버지한테 전화 안 하고 가요. 왜? 엄마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그 엄마 아버지 교육이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에. 애들 나무래지 말고 엄마 아버지를 모여서 그것도 그런데 그 교육만 엄마 아버지가 아니 꼭 걔네가 학원에 가서 무슨 뭐 교육을 받느냐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 다 있잖아요. 아버지 대학이라는 것도 있고 경로대학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 와서 학당에 가서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자는 거잖아요. 엄마 아버지 잘하는 것은 와서 실습을 하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죠. 잘하면 돈도 줘야지. 학원 수입 많으면. 자꾸 엄마들을 강사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주간 강사로. 대한민국 전체를 스승화하는 운동이에요. 지금요. 현규나 미소나 여기 소리나 얘들을요. 1, 2학년 갖다 놓고 가르칠 수 있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못하는 학문은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나만 알고 끝나는 학문은 학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천하의 욕심의 욕심. 딴 사람한테는 안 주고 나만 갖는 학문이 아니에요. 가르칠 수 없는 학문은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소가 지금 희랑이 같은 경우는 말하기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가르쳐서 지금 5학년이고 3학년인데 못 가르쳐요. 아직 2학년인데 그걸 못 가르쳐.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중학생이 되면 이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겠죠. 자,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방 30분 이렇게 갑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는 날이다 보니까 나도 긴장돼요. 쟤들이 시험을 잘 보는 게 좋지. 당연히 좋지. 그런데 내가 아까 말한 거 반복합니다. 경복궁이 뭐냐? 뭐라고 대답할래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대답하라 이거야 나는. 근데 걔들은 그 생각도 안 해. 예를 들면 종묘가 뭐냐?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대답을 하기를 바라는데 그걸 대답을 할 수가 없지. 대궐이요. 아닌데. 임금님이 계시는 집. 아닌데. 임금님이 위패를 모신 조상 신을 모신 곳. 아닌데. 힌트. 세 개자가 들어가. 세 개. 세계문화유산. 이거예요. 틀려야 되는 거예요. 틀려야.
그 틀리는 동안에 그 자꾸 생각을 하고 힌트를 찾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요,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한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가? 절대 못하는 질문을 합니다. 시험이 그러한 의미인데 선생님이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대골이라 그랬다고 쟤는 공부 못하는 애라고 나기를 대골이 맞아요. 임금님 사시는 집 맞아. 그리고 조상의 위패를 모신 건 맞아요. 아니 백제 문화를 한마디로 얘기해봐. 어려워요. 이번에 백제 문화재가 유네스코의 문화재로 등재가 됐는데, 백제 문화라는 것은 검소하지만 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하지 않다. 이거 이렇게 되면 어려워. 백제 문화가 뭐냐 그러면 백제의 공주 부여에 있는 문화재 아닌데, 백제 문화를 한마디로 말해보라 그랬어. 내가 답은 아까 얘기했어요. 백제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공주 부여에 있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미 불추라고 해요. 거미 불추. 화이 불치라고 합니다. 이게 백제 문화예요. 이런 참 이거 어떻게 맞춰? 검소하지만 추하지 않고, 이야기 할아버지의 삶의 이 방이 내가 검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추하지 않아요. 내가 옷을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데 3,000원짜리를 입어요. 3,000원. 한 번 가면 15,000원이면 5개를 사요. 그렇지만 내가 추하지 않습니다. 거미 불추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런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하고 꼴불견이었지 보면. 참 저 빨래 해놓은 이것도 보면은요, 카메라가 돌려보면 보이는데 칼라프라고. 그게 섣불리 바람난 시골 처녀 같아. 앵도나무 처녀 같아. 그게 내가 빨간색 파란색 원색 이런 걸 잘 입습니다. 그러면 유치하지 화려하지만 화이불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나는 사치스럽고 화려하기만 하고 부끄러운 옷을 입는지도 모르지만 내 나름의 모든 게 돈과 대비입니다. 돈을 얼마나 줬느냐. 돈을 한 달에 교육비를 50만 원, 100만 원을 갖다 줬으면 1억 나와야 돼요. 이야기 할아버지는 3,000원짜리 옷 입고 30만 원 입은 사람 못지않는 말을 해야 된다. 300만 원짜리 옷 입은 사람의 말을 해야 된다. 그것이 화이불치입니다. 그 백제 문화가 뭐요? 거미불치, 화이불치. 얘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려니까 그건 왜 가르쳐 주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은 인생이라는 그런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다. 우리의 과거는 그랬다. 앞으로 너희들의 삶이 겉만 화려할 게 아니라 정말 내실이 차야 된다.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야무져야 된다. 내가 쫀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백제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신라 문화는 무엇이냐? 조선이라는 어떤 나라냐? 고려는 어떤 나라냐? 고구려는 어떤 나라냐?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서 내가 나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제 그렇게 먹어서 나는 저녁도 안 먹었어요. 나중에 콩 넣고 밥을 해서, 그래서 미소네가 가지고 온 고추, 거기다가 꼬들빼기, 파김치 이런 게 개운하니까 그거를 많이도 안 먹었어요. 아이들 아무 옆에서 먹어도 그거 같이 먹을 생각도 없고,
닭고기도 그 가져왔는데 아이들이 안 먹으니까 그만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 소리 아빠 먹으라고 내줬더니 별로 맛없게 먹으라는 거 먹는 것 같더라고. 내가 먹으라니까 먹긴 먹는데 냉장고에 들어가서 5분도 안 있어서 사실은 냉장고에 들어가면 맛이 없는 거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맛이 없었던 모양이야. 남은 거 소리 아버지가 먹던 거니까 가지고 가라. 내가 먹던 게 전혀 아니에요. 내가 포크로다가 굵은 뼈만 출연해 그대로 놓은 거예요. 그래도 고기를 구워 먹은 사람의 내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베란다를 여기를 열면 뒤에 뭐 간판이 뭐더라. 하여튼 장어구이 간판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내가 저는 민물장어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바다장어도 즐기지 않아요. 잘 먹어봐요. 2점, 3점 먹어요. 비싼 건 안 먹어요. 소고기도 거의 안 먹습니다. 반대로 돼지고기는 좀 먹어요. 돼지고기는 좀 먹어. 그리고 많이 먹는 게 뭐냐? 당근, 뭐 가지, 오이, 뭐 이런 것을 피망 이런 걸 후를 갈아서 수박에다가 뭐 이렇게 사과 뭐 이런 거 갈아가지고 우유나 설탕 약간 넣고서 그걸 믹서를 해서 먹는 이런 거를 잘 먹어요. 그리고 밥은 보면은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 콩이 절반입니다. 땅콩밥을 해 먹어요. 그러면 이게 궁하냐? 궁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건강이 안 좋은 나 같은 사람, 내가 진작에 그렇게 먹었던 얼마나 좋았겠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슐린을 맞으면서 당이 쌓으면서 인슐린을 안 맞는 사람들 보면 내가 아주 마음이 막 아파요. 인슐린을 나 같은 경우 하루에 24단을 맞는데 5단, 3단, 10단을 맞으라는 거지. 약을 먹으면서 인슐린을 맞으면 그 이빨이 평생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다 절단 난 다음에 인슐린 맞고 눈 다 절단 난 다음에 인슐린을 맞으면 때가 늦어요. 그땐 더 나빠지지 않게 하려면 당이 있는 사람은 인슐린을 바로 대라는 거예요. 아무 불편이 없어. 이게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왔던 경험을 얘기를 할 때 이 나이에서 한마디 더 한다면 소리 아빠가 지금 들을까 모르겠는데, 그날 그 쌍곡계곡에서 새벽 4시에 갔죠. 1시까지 술 먹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운전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소리 엄마한테 얘기해요. 저거는 평생에 한 번도 앞으로는 못하게 해라. 나는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게 뭔지 알아요. 교통사고야. 교통사고 날 조건을 다 갖췄어. 응? 그 먼데 가가지고 고기 꺼먹고 뭐 아이들하고 뭐 올리고 그러다가 1시까지 막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도 그때 잠을 안 잤잖아. 2시경에 막 잠을 조금 들고 2시간 만에 그 잠을 깨서 술은 먹은 상태에서 대리운전이 아니라 그 계곡에서 봉화를 간다고 나가는 거예요. 이야, 저거 참. 봉화 안 가면 소리의 인생에 지장 있나? 아니, 소리 엄마가 그것으로 인해서 뭐 행복해지는가? 벙크를 내야 돼, 벙크. 안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폐 죽이면 그냥 맞아. 아니, 그 위험한 걸 왜 가냐고. 소리하고 소리 엄마의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위험한 도박을? 평생에 한 번도 하면 안 된다.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순간 뭐가 보입니까? 다리 부러져가지고. 나는 교통사고로요? 죽은 사람을 길가에서 많이 봤어요. 왜 많이 봤습니까? 강사로 전국을 다니는 게 직업이었으니까. 그 쌩쌩 달리던 사람이 금방 길바닥에 죽어가지고 피가 청해서 죽어 있어서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 죽으면 그 집안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음주는요, 야간 운전은, 졸음 운전은 오고 삼살방이에요. 큰일 나요. 우리 학당에 어떤 부모라도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밤 운전, 그렇게 졸음 운전, 그리고 과로 운전, 이거 하면 안 돼. 인생 다 절단납니다.
한순간에 그거로다 그냥 애들 그냥 갑자기 마누라 과부 만들고 애들 고아 만드는 거예요.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 괜찮아. 뭐가 괜찮아? 괜찮아도 안 해야 된다는 거지. 괜찮아. 내 소리 아빠한테 이 소리 한다는 게 어제도 생각이 안 나 못했네. 이거 아유 오늘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애들 시험 잘 보고 운전하고 네. 아이고 이거 참 전부 다 동생 같고 자식 같고 사이 같으니까 내가 잔소리를 해요.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조상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조상님이나 부모님이나 하나님 말 듣는 게 맞아요. 나쁜 말 안 하거든. 그러면 마찬가지요. 엄마들이 아들, 딸한테, 소리한테, 미소한테 엄마, 아버지들이 나쁜 말 하겠어요? 들어야 되거든. 같은 논리입니다. 옷 얘기하니까 옷을 이렇게 이렇게 세탁해 놓은 거. 엊그저께 세탁해서 내가 옷을 이렇게 화려하게 입는데 화이 불치라 방금 그 얘기했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다. 검이 불추. 애들 어제 오니까 저 침대에서 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 저 사이에 공간이 충분히 아이들이 들어가서 의자 놓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이들 지금 과자를 사왔는데 내일 가져가야지. 어디로 갔어? 과자. 어디야? 여기 과자로구나. 밥을 냄비에다 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이 콩밥이지 뭐. 이 밥이 전부 다 이게 현미의 콩의 땅콩입니다. 이 냄비에다 밥을 많이 안 먹으니까 밥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서 이거 어쩌고 다른 일 하면서 밥을 하는 거예요.